안녕하세요. 2017년 6월 19일 월요일 피노이 910입니다.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좀 쉬셨나요? 주말을 보내는 방법들은 사람마다 사실 다 가지각색이죠. 주말에 밀린 잠을 좀 자고 그냥 아무 일 하지 않고 편하게 쉬어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제 주변에는 주말에 미리미리 일들을 좀 해둬야 주중에 생활하기 편리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마다 그 처한 환경마다 각각의 주말 활용법들에는 다 차이가 있을 텐데요. 그래도 공통점은 한 주간의 활력은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저녁인데 벌써부터 지치면 안 될 것 같고요. 힘차게 월요일 저녁 피노이 910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를 잠깐 정리해볼까요? 주말 동안 뉴스가 참 많네요. 한 3가지 정도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외교장관 지명을 받을 때부터 많은 기대를 받았었는데 오히려 청문회 과정에는 야당의 반대가 심했던 것도 사실이죠. 한 야권의 국회의원은 외교장관은 국방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강경화 장관이 여성이라서 국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냈었죠. 여성이라서 국방을 잘 모를 것이라는 논리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또 국방을 알아야 하는 건 장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는 아닌지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두테르테 대통령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독립기념일 행사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좀 논란이 되었었죠. 건강 이상설도 나오고 하는데 아무래도 고령이기도 하니까요. 필리핀 정치권의 분위기는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락손 의원의 이야기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필리핀의 정국이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네요. 마지막 소식은 필리핀 여행과 관련된 한국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세부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30대 남성이 콜레라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뉴스네요. 지난 14일 귀국을 했는데 귀국 후에 설사와 구토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군요. 올해 필리핀 여행을 하고 오신 분들 중에 벌써 3번째 발생이라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우기철인데 음식 조심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필리핀은 한국 학생들이 영어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나라 중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한 환경이고 그러면서도 한국과의 거리도 멀지 않아서 오래전부터 한국 학생들에게 손에 꼽히는 그런 유학지였죠. 최근까지도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이 많은데요. 초등학생은 물론 대학 학부 과정과 석사 이상의 과정까지도 그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필리핀 유학생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학생협의회, 줄여서 한학협이라고 부르는데요. 한학협 강석현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필리핀에서 지금 12년째 유학하고 있고 학교는 UAMP를 다니고 있는 강현석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28살이고요. 28살.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네. 12년째 유학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네요. 네,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오늘 여쭙고 싶은 것은 이제 필리핀에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사항인데요. 네. 예,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곳이 한국학생협의회, 한학협이라고 부르는 한국학생협의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네. 예, 협의회를 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저희 제 필리핀 한국학생협의회는 지금 29대째 이어져 온 협회고요. 네. 그리고 매 대마다 다르지만
현재는 8개,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8개의 학교가 가입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숫자로는 한 800명에서 900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학교 한인 회장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마다 회의를 하면서 저희 한학협이 나아갈 방향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 8개의 학교가 포함되면 굉장히 큰 규모네요. 아, 네. 저희 필리핀 마닐라에 현재 있는 학교 숫자가 한국인이 다니는 한국 학교가 20개에서 30개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거의 한 반 정도는 저희 학교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네. 800명 정도 되면 이거 한꺼번에 다 모이시려면 엄청나게 큰 공간과 준비가 필요하시겠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그 원래 회의 때는 각 학교 한인 회장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식으로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고요. 그렇게 80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모일 때는 저희가 체육대회라는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를 진행할 때는 인원이 많이 모이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야, 네. 저는 사실은 필리핀에서 유학을 할 나이는 아니었었어가지고, 이거 잘 몰랐었는데, 네. 이 젊은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 활동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재밌겠네요. 네, 그렇죠.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 볼링 대회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한국 학생들끼리 어울릴 수 있게 뭐 체육 대회 아니면은 한인회랑 함께하는 한필 문화 축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인 협회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도우미가 필요하다던가 그러면은 저희 한학협에서 봉사증이랑 어느 정도의 수고비를 주면서 봉사를 가서 일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네, 그런 식으로 저희 쪽에서는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한학협에 가입을 해서 참가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참가가 가능한 거죠? 네, 일단 임원으로서 참여하는 거는 거의 누구든지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번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임기가 새로 임기를 새로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임원들을 다시 뽑고 있는데 만약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셔가지고 네,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예. 뭐 다른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가입이 되어 있으면은 다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가하고 가입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이 다 모두들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해 주셨던 8개 학교 이외에도 뭐 한국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가 한 20개, 30개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8개 이외에 다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는 뭐 특별히 네. 다른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참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보통 저희 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 학생들한테도 오픈돼 있는 행사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네. 꼭 굳이 저희 가입돼 있지 않는 학교라도 행사 같은 데는 참여를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의사결정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는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 내에 한국 학생들 간의 대표 기구가 형성이 돼야 설립이 돼 있어야 그래야 네. 그 대표자들을 통해서 뭐 어떤 행사 일정이라든지 행사의 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 학교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인적인 참여는 뭐 꼭 그것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참여는 가능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개인적인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학협으로 별도로 연락을 하셔서 뭐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되는 건가요? 네, 대부분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하죠. 저희 쪽에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참여를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학생들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까 뭐 체육대회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주로 하시는 그러면 한학협에서 주관하거나 뭐 이제 다른 한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일에 이렇게 이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 이외에 한학협에서 체육대회 뭐 이외 말고는 또 어떤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대상으로 하는 행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취업 박람회도 거의 저희는 상공회소랑 옥타라는 단체랑 함께 행사 같은 거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네. 상공회의소와 함께 진행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취업 박람회도 한번 지금 세 번째로 개최를 했었고요. 예. 필리핀에서 졸업을 하고 나서 현지에서 일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네네. 아니면 인턴을 뛰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취업 박람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현지에 있는 한인 업체라던가 아니면은 호텔이라던가 그런 데 가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요. 네. 그것도 그거 이외에도 렉처링을 강의를 따로 진행해가지고 필리핀 내에서 현지 경험이 많이 있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한국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강사를 가끔씩 초빙을 해가지고 한국의 취업 시장에 대한 정보라던가 취업할 때 어떤 걸 하면 좋은지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그 유용한 내용들이네요. 그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네. 그죠? 네, 그렇죠. 그럼 이런 정보들을 물론 이제 하나기업에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는 친구들은 좀 많이 이 정보들을 어렵지 않게 접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이런 정보들은 어디서 좀 하나기업의 이런 행사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레처링이나 뭐 취업 박람회나 이런 정보들을 어디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요즘에 SNS가 많이 발달이 네네.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한학협에서도 그런 행사들을 하려고 하면은 인원 규모가 모이는 게 꽤 중요한 편이에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강사님이 초빙되셔가지고 오셨는데 한국에서 그 렉처링을 듣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이 부족하다 보면은 강사님 입장도 그렇고 저희 입장도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많이 홍보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런 홍보 같은 거는 SNS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네. 네, 저희 한학협 페이지도 따로 있고, 아니면 필리핀에 사는 한국인들의 모임 그런 페이지 같은 데도 있어가지고, 그런 데다가 홍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페이지에 가입만 하시면은 언제든 그런 정보들은 접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그 등의 그 SNS 채널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한학협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사실 궁금한 게 더 많지만 몇 가지 이제 네, 좀 여쭤봤고요. 이번에 조금 다른 질문을 몇 가지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좀 포괄적이랄까? 필리핀 유학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쭐게요. 네, 네. 예, 이제 아까 그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필리핀 유학을 선택을 하시게 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처음에 저희 고모가 필리핀에 와서 지내고 계셨고요. 예, 예. 그리고 저는 저희 가족들이랑 함께 처음에는 어머니랑 저랑 누나랑 해서 필리핀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서 유학을 계속할 계획은 아니었고 잠깐 영어만 배우다가 돌아가려고 했는데 여기 있다 보니까 사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영어도 더 깊게 배울 수 있고 해가지고 필리핀에 그리고 또 가족들이 또 여기 있다 보니까 사업을 시작하게 돼가지고 대학교 졸업 후에 사업도 도와드릴 겸 해가지고 필리핀에 정착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아까 네. 그 12년 동안 그 유학을 하셨다는 게 가족들하고 함께 이렇게 체류를 하고 계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대부분 필리핀에 사는 학생들이 부모님은 한국에 사시고 필리핀으로 넘어와서 유학을 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리고 아니면 저처럼 가족들이랑 함께 넘어와가지고 유학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 보통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예, 그렇겠네요. 네. 그 필리핀 대학에는 이제 한국도 그렇지만 필리핀 대학에는 이제 대학을 입학을 하려면 하이스쿨 과정에서 네. 대학을 입학을 하려면 그 입학을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같은 것들이 있나요? 일단 영어랑 인터뷰 그런 것들이 시험 보는 네네. 거랑 예. 또 인터뷰 같은 게 전반적으로 다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는 기본적으로 스피킹 정도는 습득을 하고 오셔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문법 같은 것도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예. 그 정도만 있으면은 이제 필리핀의 큰 대학은 아니더라도 조그맣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유명하지 않은 대학교들은 웬만하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대학교 그 입학 시험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저도 입학 시험을 꽤 오래전에 봐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예. 네, 중간에 군대를 다녀와가지고. 예. 네, 제가 거의 입학 시험을 볼 때 예. 선정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수학, 영어, 그리고 또 뭘 봤더라? 필리핀어를 보는 학교들도 있고요. 학교마다 차이가 그리고- 있나 보죠?
네, IQ 테스트를 대부분 다 보고요. 네. 그리고 에세이를 써가지고 내야 되고요. 거의 영어랑 수학 이 두 과목이랑 IQ 테스트 뭐 그 정도만 공부하시면은 네, 입학 시험은 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별도의 뭐 이제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학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그 힘들고 준비가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네, 이제 뭐 네. 보통 이제 뭐 수능 보는 친구들은 뭐 엄청나게 막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필리핀 대학 입학 시험 준비하는 거는 별도의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런 거 이외에 별도의 무슨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뭐 별도의 네. 뭐 이런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가요? 음, 한국이랑 필리핀이랑 대학 들어갈 때 본 시험 절차가 다른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라는 그 전체적인 시험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성적에 맞춰서 원하는 학교에다가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대학교에 가가지고 그 대학의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많이 보는 친구는 시험을 6개에서 7개 정도 보는 학생들도 있고요. 예. 근데 그 대신 저희 여기 필리핀에서는 그 대학교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한국 수능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는 기간 거의 한 1년 내내 아니면 고등학교 내내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저희 여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길게 준비할 필요는 없고 자신이 어느 정도 영어만 뒷받침된다 그러면은 짧으면 6개월 정도만 준비를 하더라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아, 입학 자체는 그렇게까지 뭐 한국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뭐 힘들거나 네, 어렵거나 한 거는 아닐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졸업은 어때요? 이를테면 뭐라고 좀 예를 들어서 설명 뭐 한 100명 정도가 입학을 하면 한국 네, 학생이 이제 100명 정도가 입학을 하면 한 졸업까지 마치는 학생의 비율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물론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네.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보통 학생 개인들의 개인 사정에 의해 가지고 유학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한 100명 정도가 입학을 하면은 한 20명 정도는 뭐 군입대 후 복학을 안 한다던가 아니면 한국에 들어가서 잠깐 아르바이트만 하려다가 가정 상황이 안 들어와서 안 들어온다던가 아니면은 뭐 나머지 20명 정도는 뭐 편입을 해가지고 다른 해외에 있는 학교나 한국에 있는 학교로 그 편입을 해가지고 필리핀에서 졸업을 안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면 50명에서 60명 정도만 졸업을 하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 정도 나머지 비율. 네 10명 정도는 정말 학교에서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학교에서 잘리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게 뭐 학생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학생들 간에 편차가 커서 네, 그죠? 뭐 환경이라든지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편차가 커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네 예, 그렇죠. 예. 그 필리핀에서 유학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뭐 차이가 있을 테니까 학교에 내는 학비를 제외하고 뭐 네, 학교마다 그 학비에 대한 차이가 크니까요. 네. 보통 한 달 정도 평균적인 어떤 용돈, 생활비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것도 학생들마다 크게 다른데, 네, 적게 받는 학생은 한 달에 2,000페소, 그러니까 일주일에 2,000페소,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죠. 그렇게 해서 20만 원 정도 용돈으로 받는 학생들도 있고요. 네, 용돈만 따지면 그렇고요. 예, 많이 받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0만 원에서 막 15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40만 원에서 60만 원 이렇게 받는 한국처럼 용돈을 받는 학생들이 크게 다릅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예,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취를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자취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정확한 이게 뚜렷한 규모를 알 수가 없는데 예. 보통 월세 같은 경우에는 한 15,000페소 정도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로 월세를 내야지 그 원룸에서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전기세랑 물세 그런 것들을 포함하면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생활비로 나가고 이제 그 이후로 식비랑 그런 것들이 또 따로 나가서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가 들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크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어떤 용돈 개념의 비용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 주거에 필요한 비용이 별도로 분리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하숙집 자취하는 게 많이 어려워서 하숙집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 혼자 살게 되면 자취를 하면은 공부 외에도 신경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취를 하기보다는 하숙집으로 들어가서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세탁이랑 뭐 음식이랑 주거 비용 이런 것까지 다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숙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아,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혼자서 지내다 보면은 뭐 하다못해 인터넷 연결하는 거, 전화 연결하는 것부터 해서 신경 쓸 게 많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이게 필리핀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뭐랄까요? 장점? 이런 것들은 어떤 네. 게 있을까요? 한국에 비교하자면. 일단 대부분 학생들이 오게 되는 이유가 영어인데요. 아, 영어. 예, 예. 네, 가장 크게 말씀을 드리면 영어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필리핀은 또 여러 가지 문화가 다 융합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필리핀 문화뿐만 아니라 뭐 중국, 차이나타운에 가서 중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가 있고 또 재패니스 타운에 가가지고 일본의 문화들도 한번 볼 수가 있고 네, 거의 하게 되면 그 정도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야가 한국에서 살 때보다 외국에서 살게 되면 시야가 훨씬 넓어지게 되는 게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영어와 좀 이 네. 폭넓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예. 혹시 한국에서 대학 생활하는 것에 비해서 요 필리핀은 요럴 때는 좀 필리핀에서 생활하는 게 조금 아쉽다. 요게 좀 네.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저 개인적인 거라서 개인적인 건데요. 예. 저는 한국에서 살다 보면 인터넷 같은 거는 한국에 있는 웹사이트를 사용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예. 되면은 한국에서 요즘에 유행하는 뭐 옷, 패션 이런 거를 사고 싶어도 필리핀에는 그럴 곳이 없기 때문에 생활적인 측면에서 예. 네, 유행에 많이 뒤처지게 되고 뭐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도 한국이 더 비싸가지고 한국에서 사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죠. 네, 거의 그 정도.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딱히 입맛에 안 맞는 건 아닌데 가끔씩 한국에서만 파는 그런 간식 같은 거 있잖아요. 붕어빵이라든가 꽃빵 이런 거는 필리핀에서는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 쪽에서 조금 그렇지 않나 싶네요. 이거 극히 그 개인적인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제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네네. 한국에 그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필리핀에서 혼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많이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국으로 들어가고 싶은 이유가 가족들 때문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다른 유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 좀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졸업한 후에 이제 필리핀에서 과정을 다 마친 후에 그 학생들의 진로는 보통 어떻게 되죠? 이것도 뭐 학생들마다 다르겠지만 저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에서 가족들이 이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물려받아가지고 계속 해 나가는 학생들, 저 같은 학생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대부분의 학생들은 필리핀에서 정착을 할 거라면 필리핀 내에 있는 한인 업체라던가 아니면은 뭐 국제 인터내셔널한 그런 회사들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니면은 그 BPO라는 비즈니스 프로세싱 오르가니제이션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일을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빠지면은 카지노 쪽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학생들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로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필리핀 내에서 잡을 찾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니면은 다른 정말 특이한 케이스로는 뭐 호주나 아니면은 다른 영어권의 국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고요. 제3국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해외 취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예. 하여튼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 한국 학생들이 필리핀에서 생활하는 게 참 만만치 않겠다. 하지만 뭐 그만큼 이제 노력하는 것만큼의 그 이상의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그런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종종 좀
연락 주셔서 그 한학협에서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뭐 렉처링 하는 네. 것도 그렇고 이런 행사들 있을 때 좀 네.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화를 좀 한 번씩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네,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드리고요. 아,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대학 교육은 분명 취업을 위한 교육은 아닙니다. 하지만 12년간의 초, 중,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어느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가에 따라서 취업과 이후 삶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필리핀에서 유학은 어찌 보면 입시와 취업의 극심한 경쟁 속에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한국 학생들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본 바와 같이 한국이라는 좁고 높은 울타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영어라고 하는 무기는 무척 중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떠나 멀리 외국에 나와 열심히 공부하시는 우리 젊은 학생들 그리고 어린 조기 유학생들의 건투를 빕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필리핀 팟캐스트 피노이 910을 들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스마트폰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저녁 피노이 910을 쉽게 다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들으실 수 있고요. 컴퓨터로 들으시는 분들도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매일 저녁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구독 버튼 눌러서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화요일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